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발이 자주 저리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험,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관이 조용히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값비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없이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만으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기억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몇 분 만에 생명을 앗아가거나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상실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3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며 그 가운데 거의 70%는 이전에 어떠한 진단이나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열이 나거나 통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 속에서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혈관이 단 한 곳만 막혀도 그 순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이나 큰 증상 없이 매우 조용하게 일어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 쓰러지고 아침까지 활기차게 움직이던 이웃이 오후에는 응급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혈관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에서 아무리 힘차게 피를 내보낸다 해도 그 피가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장기와 뇌가 굶주리게 됩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대동맥이라면 모세혈관은 골목길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무리 뚫려 있어도 골목길이 막히면 끝에 있는 집에 물건을 배달할 수 없는 것처럼 모세혈관이 막히면 그 끝에 있는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처럼 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혈관 건강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산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 간, 신장 같은 장기만을 떠올리지만 그 모든 기관을 살게 하는 기본 조건은 혈관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세포는 살아 숨쉬며 뇌는 선명한 기억을 유지하고 몸은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병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고 삶을 연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혈관이며 특히 아무런 증상 없이도 쉽게 손상되는 모세혈관을 항상 깨끗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건강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자주 피곤하며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생긴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가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 자고 일어난 뒤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한 감각, 혹은 몇 분 전 들은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는 건망증은 모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 속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여든 가까운 노인은 손자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도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자주 손발이 저리지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증상들이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이 몇 달 전부터 분명한 이상 신호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기억이 자주 흐려지고 잠이 깊지 않고 이유 없는 피로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혈관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 뇌세포와 신경은 서서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라 착각하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노화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혈관의 노화이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야말로 치명적인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생활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어지럼증, 건망증, 손발의 저림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의 비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해답은 이미 우리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막힘을 예방하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실제로 약은 증상을 억제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평생 의존해야 하고 때로는 어지럼증이나 소화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남기기도 합니다. 반면 레몬, 당근, 케일, 견과류 같은 흔한 식품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 없이 혈관을 서서히 청소하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런 식품들이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조리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고 혹은 간단히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처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는 습관, 점심 전에 사과를 먹는 습관, 간식 대신 호두를 한 줌 먹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혈액은 맑아지고 뇌는 더 또렷해지며 몸은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거나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자연이 이미 준비해둔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 단순하고 저렴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연식품을 활용한 생활 습관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혈관을 지키고 기억력을 선명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자연이 준 과일과 채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신선한 레몬은 서양약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강력한 혈관 청소부라 불립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천연 유기산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석회질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하고 불필요한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C와 이 성분은 뇌세포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따뜻한 레몬물을 마신 한 노인은 2달 만에 혈중 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줄고 어지럼증과 건망증이 사라졌다는 경험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래전부터 전통의학에서 쓰여온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혈관벽에 조용히 쌓이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전사와 같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계피 추출물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동맥경화를 크게 완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로 끓여 마시거나 국과 죽에 곁들이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 혹은 석류로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는 경호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체리 속에 들어있는 엘라기타닌 성분은 신경세포 퇴화를 막고 수면과 기분, 기억력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실제로 체리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숙면을 되찾고 낮 동안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키위, 포도, 사과로 이어지는 황금 삼총사입니다. 이들은 간의 대사를 돕고 인슐린이 원활히 작용하도록 지원하여 당 대사를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사과 1개, 오후에 포도 1줌.
저녁에 키위 한 개를 식사 전에 먹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혈관은 한층 가벼워지고 세포는 맑아진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범해 보여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당근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과 면역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벽에 붙은 석회질 찌꺼기를 제거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당근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케일로. 비타민 K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약해진 혈관벽을 강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특히 모세혈관 파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소화와 혈당 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레몬, 계피, 체리, 사과, 포도, 키위, 당근, 케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을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기억력을 되살리는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 이들을 더하는 것은 특별한 의술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법입니다. 혈관과 뇌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름과 견과류입니다. 흔히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들기름은 그보다 더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이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볶거나 튀겨낸 기름과는 달리 유해 산화물이 발생하지 않아 혈관에 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친 채소에 한 스푼 뿌리거나 신선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와 아몬드 같은 생견과류는 그 자체가 약국에서 파는 보조제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볶거나 소금을 입힌 견과류가 아니라 반드시 생견과류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6시간 정도 물에 불려 효소를 활성화시킨 뒤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매일 호두 한 줌, 아몬드 몇 알을 간식으로 먹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뇌는 더 선명해지고 심장은 가볍게 뛸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생견과류는 값비싼 보조제가 아닌데도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뇌세포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기름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가가 평생의 혈관 나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을 서서히 오염시키고 막히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수돗물과 무기칼슘이 많은 가공식품에서 비롯되는 석회질 찌꺼기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이나 인공적으로 첨가된 칼슘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면서 단단한 플라크를 형성해 모세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주전자에 물을 여러 번 끓인 후 하얀 찌꺼기가 남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여러 번 사용한 튀김 기름과 지나친 소금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지방 찌꺼기가 달라붙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결과적으로 혈관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국이나 나물에 볶은 참기름을 습관처럼 넣는 것도 결국은 같은 원리로 혈관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범은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에서 비롯되는 점액질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소시지, 통조림 같은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혈관벽에 끈적한 막이 형성되고 혈액은 더디게 흐르며 면역체계마저 과부하에 걸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이 점액질과 과도한 당분이 결합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네 번째 주범은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돼지기름, 소기름, 닭껍질,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지 않은 튀김 음식 속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일으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크를 두껍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기름진 음식을 멀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매일 작은 습관 속에서 혈관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플라크는 혈액 흐름을 늦추고 뇌와 심장,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해 결국 돌연사나 치매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특별히 독극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들어오는 물과 기름, 설탕과 지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는 순간이 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 주스나 채소를 자주 먹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식사 직후에 마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서 소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과일은 천연당이 많아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주된 식사와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밥이나 우유, 곡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과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사과와 요거트, 바나나와 시리얼 같은 조합조차도 중년 이후 약해진 위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생채소를 먹은 후 복통을 자주 겪는다면 즙을 내고 섬유질 찌꺼기를 제거해 마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거친 섬유질을 소화하지 못해 설사나 장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즙으로 마신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세포를 활력 있게 만듭니다. 견과류의 경우 반드시 생것을 고르고 소금이나 기름에 볶지 않은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볶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을 산화시켜 오히려 혈관을 해치게 되며 먹기 전에 몇 시간 동안 물에 불려두면 효소가 활성화되어 소화와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의 혈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의 질이 곧 혈관의 질을 좌우합니다. 경도가 높은 미네랄 워터나 정수되지 않은 수돗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벽에 무기질 찌꺼기를 남기고 모세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나 끓였다 식힌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 종일 일정하게 수분을 공급해야 혈액은 묽게 유지되고 혈압도 안정되며 혈관은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섭취하고 수분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이야말로 약이나 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한 혈관 관리법입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소화는 가벼워지고 혈액은 맑아지며 몸은 점점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리고 간과 소화기를 깨워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당근, 케일, 민들레 같은 채소를 즙으로 만들어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필요하다면 섬유질을 제거해 위장 부담을 줄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볶은 기름 대신 냉압착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샐러드나 데친 채소에 한 스푼만 곁들이면 혈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네 번째는 과일을 주된 식사와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밥이나 우유, 곡물과 함께 먹지 않고 단독으로 섭취해야 발효와 가스를 막고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 대신 호두나 아몬드 같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볶지 않고 소금을 입히지 않은 생견과류를 6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5가지 습관만 지켜도 몇 주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며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 막힘은 기억력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수명을 단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올바른 습관은 우리 몸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의 혈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은 약에 의존하거나 병원 침대 위에 누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즐기며 가족에게 활력을 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경고 없이 쓰러질 위험에 놓인 가족이나 이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깨끗이 지키며 살아가는 길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실천에 힘을 드렸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